우리가 만약에 이제 y는 a의 x승에 대한 기본 개형 분석을 해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a가 1보다 큰 경우가 있고요, 그죠? a가 0과 1 사이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a가 0과 1 사이인 경우가 있을 텐데 a가 1보다 크면 우리가 대강의 그림을 그리면 요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되죠. 그죠? 이런 증가 함수가 돼요. 자, 그러면 이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를 만약에 제가 y는 x라고 이렇게 세팅을 했다고 치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얘들아, 이 y는 x랑 이 지수 함수인데 밑이 1보다 큰 이 함수는 교점의 개수가 정해져 있나요? 교점의 개수가 몇 개? 때에 따라 다르다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대부분의 경우에는 교점이 생겨 안 생겨? 교점이 안 생기죠. 오케이? 자, 여러분, a가 1보다 크면 증가인데 이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점은 지나면서 계속 이렇게 가파라지죠. 그러면 거꾸로 계속 1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계속 1에 가까워지면 그래, 만약에 1이 됐다고 생각해봐. 1이 됐어. a가 1이 됐어. 만약에. 그럼 어떻게 돼? 상수함수로 깔리는 거죠. 그곳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a가 1값에 계속 가까워지면 이게 이렇게 완만하게 계속 눕게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다가 물론 여기 상수함수처럼 1이 완전 되지는 못하지만 거의 이쪽을 향해서 계속 가는 느낌이라고, 한마디로.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 오케이? 한 개 나올 수도 있죠. 한 개 나온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접한다는 얘기예요. 그 접할 때의 a 값을 구할 수는 없지만 접할 수도 있다, 어떤 값에서는. 됐지? 혹은 몇 개? 2개까지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더 눕게 되면 이렇게 있어서 마치 2차 함수처럼 이렇게 해서 2번 만나게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그래서 이 경우에는 a 값에 따라서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한다라는 걸 일단 기본 생각 갖고 계시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는 0과 1 사이면 요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지금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때는 빼도 막도 못하죠. 무조건 y는 x와의 교점의 개수가 무조건 몇 개? 무조건 한 개만 나올 수밖에 없지, 일단 이때는. 그지? 그래서 교점 개수가 한 개만 나온다. 고정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괜찮죠, 여기까지? 자, 요 정도 한번 보시고 이제 지수함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y는 2의 x승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그럼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 봐야 되는 것들. 첫 번째는 정의역 봐야 되죠,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치역 봐야 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또 뭐 봐야 되냐? 이거 지금 증가함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증가함 1대1 함수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역함수 존재 뭐 이런 거 한번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정점 좀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점근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곡선이기 때문에 볼록선까지 챙기셔야 돼요. 왜냐? 지금 이거 문제, 이제 기출문제 보시다 보면은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관련된 기역, 니은, 디귿 문제가 제법 많거든요. 아시겠죠? 기역, 니은, 디귿 문제가 아주 예전에는 문제가 꽤 많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대를 끊겼어. 몇 년 동안 계속 안 나왔단 말이야. 근데 다시 최근에 또 나오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번 수능 또 그 범위가 바뀌고 그러면서 다시 또 나오고 있거든? 그럼 이 볼록성에 대해서 안 물어볼래?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챙기고 가셔야 되는 거고, 정의역 자체는 뭐 별로 언급할 게 없죠. 그냥 x는 실수 전체가 다 돼요. 그죠? 하나하나 다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가자. 자, 얘들아, 여기선 치역이 어떻게 되냐? y바 y는 무조건 0보다 큰 값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2의 x승을 만약에 t로 치환해가지고 지수 방정식 같은 걸 풀거나 지수 부등식을 풀 때는 당연히 이 t에다가 범위가 0보다 크다라는 이 범위가 생기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증가함수이거나 혹은 감소함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기도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1대1 함수라는 얘기잖아.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뭘 풀 수 있죠, 여러분? 지수 방정식을 풀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2의 x승이 4면 x가 2라고 하잖아. 맞지? 이 x가 2라고 하잖아. 이 하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 얘가 1대1 함수기 때문에 그런 거지. 2의 x승이 4가 되는 x라는 지점은 한 군데밖에 없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 아는 얘기 같지만 그걸 본인 스스로 확실하게 녹여내라고 일단. 됐지? 자, 여러분 증가함수, 감소함수적인 성질을 가지고 뭘 풀 수가 있죠? 이걸 가지고 지수, 부등식을 풀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2의 x승이 4보다 커요. 그럼 우리는 x가 2보다 크다고 하죠. 왜 그렇게 되는 거야? 얘가 증가함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근거가 없으면 지수 부등식을 풀 수가 없는 거야. 그지? 그런 성질을 가지고 방정식도 풀고 부등식도 풀고 그러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사실 이 역함수죠.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로그함수고 로그함수의 역함수가 지수함수기 때문에 보통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문제에서 보면은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가 많죠. 한 그림 안에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랑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어찌됐건 역함수는 여기서는 로그 2의 x가 되겠지. 밑이 동일한 로그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밑이 동일한 로그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정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정점에 대해서 우리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의 정점은 누구니 지금? 둘 다 0,1이죠. 자, 여기서의 정점은 여러분 0,1입니다. 지수를 0으로 만드는 x가 되고 그때의 y가 돼요. 근데 이 점을 왜 정점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밑이 달라져도, 그지? 밑이 달라져도 무조건 0,1을 지나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해볼게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함수들도 다 이 점을 똑같이 지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알겠지? 다른 함수들의 교점이기 때문에 이 정점이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잘 봐. 사실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봐봐. 무슨 말이냐면은 저 지수함수가 평행이동됐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졸지 마. 지수함수가 평행이동됐다고 생각해보라고. 그러면 이 정점이란 의미는 굉장히 퇴색돼요.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얘가 평행이동되잖아? 평행이동되면 정점도 같이 변하겠지. 근데 다른 함수들도 그럼 그 점을 지날까? 그 점을 안 지나지. 지금은 여기가 0,1을 2의 x승도 지나고 3의 x승도 지나고 4의 x승도 지나고 그렇잖아. 평행이동되기 전의 상태라면 죄다 저 0,1을 똑같이 다 지나니까 많은 함수들이 다 이 점을 지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점을 기준으로 뭔가 생각을 이어가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평행이동이 되면 다른 함수들도 그 점을 지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교점은 다른 곳에서 오히려 나올 거란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정점을 굳이 다시 언급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교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알겠어? 만약에 이게 평행이동되면 교점이 달라질 거 아니야. 그럼 그 교점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맞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정점이 중요한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교점이기 때문에 그래. 교점이 왜 중요한데? 교점은 접하면서 교점만 아니라면 무조건 그 점을 기준으로 대소관계가 바뀌게끔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 교점을 기준으로 접하는 상황만 아니라면 그 점을 기준으로 전후의 대소관계가 바뀐다고. 왜? 이런 식으로 교점이 생길 테니까 이 점을 기준으로 전 대소관계가 바뀔 거 아니야? 그게 중요한 거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정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갑시다. 0,1 물론 중요하다. 평행이동 되기 전에 기본 꼴일 때는 저 정점이 중요하다.
근데 만약에 평행 이동이 되고 나면 이 정점은 그냥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이거야 그냥. 그 전보다는 오히려 교점이 중요한 거다.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그렇게 생각합시다. 자, 그 다음 점근선 갈게요. 물론 점근선 되게 중요하죠. 점근선은 지수 부분을 가렸을 때 나머지 y가 되는 거니까, 그지? 지수 부분 제외한 나머지 y가 돼요. 네, 이 점근선은 매우 중요하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 볼록성 한번 얘기해 볼게요. 볼록성은 이제 위로 볼록이나 아래로 볼록이나 이제 이런 건데, 물론 이제 이과 수학을 가면은 볼록성을 조금 더 치밀하게 물어보긴 하는데, 어차피 이제 문이과 공통 범위에서 보면은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물어볼 수는 없고, 대충의 느낌만 보시면 되거든요. 자, 이 볼록성은 일단 기울기랑 관련이 되게 높아요, 일단. 아시겠죠? 기울기랑 관련성이 매우 높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자면 그 정의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한번 다 설명드려 볼게요. 자, 어떤 거냐면 이 기울기의 입장은 이런 거야. 얘들아, 만약에 이제 위로 볼록이라고 치잖아, 이렇게. 위로 볼록이라는 상황으로 본다면 점 3개를 잡았을 때, 이렇게 점 3개를 잡았을 때 요 기울기랑 요 기울기를 비교하면 당연히 이쪽 기울기가 더 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점 3개를 잡고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를 비교하면 당연히 노란색 기울기가 더 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도 똑같다 이 말이. 기울기가 이쪽이 더 크다고. 됐지? 왜냐면 볼록성 자체가 이런 거거든. 기울기가 갈수록 지금 작아지는 거거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게 엇갈려 있다고 치자, 얘들아, 이렇게. 점 4개를 잡고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렇게 연결을 했다라고 쳐도 노란색 기울기가 반드시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알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볼록한 것은 기울기랑 많이 엮여져서 뭔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무조건 생각해야 돼. 알겠지? 기울기의 대소관계 이런 걸 보면 볼록성이다 이 생각해도 거의 나쁘지 않아. 오케이?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약간 이 볼록성의 정의적인 관점으로 한번 볼게요. 만약에 위로 볼록한 상황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이게 직선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런 거죠. 이 직선과의 차이점은 이 직선보다 이 곡선은 위에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현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보통 호라고 부른다고 칩시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위로 볼록 상황은 호와 현의 대소관계의 비교가 항상 호 쪽이 더 크다라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 됐지? 그러면 이거를 수학적 기호로 표현해야 될 거 아니야? 호랑 현이 호가 더 크다, 이걸 한글로 말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기를 만약에 x1이라고 치고 여기를 x2라고 치면 현, 직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울기적 관점도 있고 분점의 관점도 있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적절하게 m 대 n 내분을 해요,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m 대 n 내분이 되는 거 맞아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두 점에 m 대 n 내분점의 함수값이랑 내분점의 함수값, 다시 함수값의 내분점의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 이 내분점의 함수값이 더 크면 호가 더 크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좌표를 만약에 본다면은 m 플러스 n에 mx2 플러스 nx1이 되는 거고, 그놈의 함수값이니까 요 점이 f m 플러스 n에 mx2 플러스 nx1인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이 더 크다고, 여기보다. 됐지? 여기는
여기가 지금 fx1이죠. 함수값이.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함수값이 fx2 아닙니까? 그거에 m 대 n 내분점이 되기 때문에 y값이 m 플러스 n에 m fx2 플러스 n fx1 이렇게 표현되면 요 현 위에 있는 점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랑 얘랑 이쪽이 더 크다라고 정의될 수 있다고. 됐어? 응. 자, 우리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이것의 역함수를 구하고 싶어요. 응? 이거 역함수를 구하고 싶어. 그럼 당연히 로그 함수가 되는 거 맞죠? 로그 함수가 되는 게 맞는데 그럼 로그 함수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 이렇게 하잖아. 여기 y, 여기 x 이렇게 해갖고 넘겨 정리하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 이제. 알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지수함수랑 로그 함수의 그 관계가 있잖아. 그 관계를 최대한 이용해 보자고. 지수함수랑 로그 함수가 역함수로 관계라는 말은 결국 y는 x에 대해 대칭되어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결국 이 함수는 y는 2의 x승이라는 함수를 x축 방향으로 3칸, y축 방향으로 4칸 평행이동했다는 거거든. 그러면 로그 함수의 입장, 이거 역함수 입장에서 보면은 y는 로그 2의 x를 x축 방향으로 3칸 평행이동한 거니까 역함수 입장에서는 y축 방향으로 3칸 평행이동한 거고 y축 방향으로 4칸 평행이동했다는 거는 x축 방향으로 4칸 평행이동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식을 쓸 때 앞으로는 y는 로그 2의 x-4 플러스 3으로 쓸 수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얘는 y는 2의 x승을 x축 방향으로 3칸, y축 방향으로 4칸 평행이동했는데 얘와 역함수 관계를 지금 찾아야 되는 거니까 y는 로그 2의 x를 x축 방향으로 4칸, y축 방향으로 3칸 평행이동하자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라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바로 쓸 수 있어야 돼. 알겠니? 이거 다시 뒤집어서 거꾸로 확인해보고 이런 절차는 이제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번에 이제 y는 로그 2의 x를 잠깐 볼게. 그럼 얘도 첫 번째. 정의역 중요한데, 그지? 정의역은 x가 0보다 크다. 뻔히 다 아는 건데 사실 얘는 진수 조건이랑 일치하죠. 진수 조건이랑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됐지? 그 다음에 치역은 실수 전체가 돼요. 실수 전체가 되니까 만약에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한다고 치더라도 범위가 따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모든 값을 다 가질 수가 있는 거니까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증가 감소 함수적인 성질이 있고 아까 마찬가지로 역함수도 당연히 존재하고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아까 그건 이미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자, 네 번째 정점인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평행이동 되기 전에 정점만 중요해요. 아시겠죠? 평행이동 되고 나면 그 정점이라는 것은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교점에 집중하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정점은 그냥 우리가 나중에 그래프를 그릴 때만 조금 이제 저 점으로 그냥 그림 그리면 좀 편하니까 그냥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얼마야? 1,0이죠. 진수를 1로 만드는 x고 그때의 y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다섯 번째 점근선. 점근선 뭐야? 여기 0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진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고, 뭐 이건 다 아실 거야, 그지? 여섯 번째, 마찬가지로 볼록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울기랑 엮여질 수 있고, 아까 다 이미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일단 기본 개형을 일단 분석을 해봤고, 평행 이동을 할게요. 평행 이동을 하고 잠깐 쉬도록 하자고. 봐봐.
거기다 뭐라고 정리하시냐면 평행 이동과 실수배입니다. 실수배.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만 갖고 있는 독특한 성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평행이동과 실수배가 같이 엮여버린다는 거예요. 이 둘이 그냥 같이 엮여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파악해 보셔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은 일단 참고 한번 해볼게. 자, 여러분 우리가 식에서 x 대신에 a분의 x가 들어간다는 것은요. 혹은 y 대신에 b분의 y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식이 되는 거냐면 이거는 x 방향으로 a배가 확대되고요. 이렇게 되면 y 방향으로 b배가 확대됩니다. 오케이? 자, 일단 먼저 쓸게. x 방향으로 a배 확대된다. 마찬가지로 y 방향으로 b배 확대가 돼요. 아시겠죠? 자, 만약에 우리가 y는 2x 제곱하죠. 맞죠? 이게 사실은 이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원래는. 아시겠어? y 대신에 2분의 y가 들어갔으니까 y 방향으로 2배 늘린 거예요, 이렇게. 이해돼? 그래서 2배가 됐다고.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함수에서 항상, 식에서 항상 그래. 식에서 항상 그러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맞는 거고.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y는 2에 x승이 있어. 알겠어? 2에 x승이 있는데 얘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한 칸 평행 이동했어. 응? 그럼 뭐가 돼? y는 2에 x-1승 되지. 됐어? 근데 얘를 y 방향으로 자, 요 식을 한번 봐봐. 요 식이 2분의 2의 x승이죠. 오케이? 2분의 2의 x승이야. 그럼 2를 넘겨봐. 그럼 뭐가 돼? 2y가 되죠. 얘를 y축 방향으로 2분의 1배 만약에 확대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분의 1배 확대를 하면 뭐가 됩니까? 여기가 2y가 되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2분의 1분의 y가 되니까 2y가 되는 거잖아, 지금. 맞아? 그게 2의 x승이라고. 그러면 결국 이 식을 넘겨서 정리하면 이게 되는 거지, 지금. 이해돼? 그러면 잘 봐. 이 식과 이 식이 똑같다라는 말은 평행이동을 했는데 y축 방향으로 실수배한 거랑 똑같다 이 말이야. 그럼 이 말을 해석해보면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있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있는 모든 점을 한 칸 평행이동했어. 알겠어? 한 칸 평행이동했어. 한 칸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한 칸 평행이동했어. 한 칸 평행이동하면 예를 들어 여기 있던 게 이렇게 지금 갈 거고 여기가 이제 플러스 1만큼 이렇게 평행이동 될 건데 그렇게 되면 y축 방향으로 절반이 되는 거래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길이를 봤을 때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서로 같다는 거지 이렇게. 이 길이의 절반이 됐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이 길이의 절반이 됐다고. 이해되겠니? 오케이? 다시 그래서 평행이동이랑 실수배, 확대 축소랑 기본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고 정리하자면 이거야. 지수함수는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y의 실수배, 늘고 주는 거랑 관련이 있어. 아시겠어? 자, 생각해보자. 만약에 제가 y는 3 곱하기 2의 x승 했다고 쳐요. 근데 이거랑 누구랑 똑같죠? 2의 x 마이너스 x 플러스 로그 2의 3과 똑같죠, 여러분?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보세요. 이거를
관점을 볼 때 여기가 이제 y는 2의 x승이고 여기가 y는 2의 x승이고 얘가 이제 y는 3 곱하기 2의 x승인데 알겠지? 얘를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이동하면 얘가 되는 거고 실제로 이때의 값을 비교해보면 이때의 값과 이때의 값이 3배가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값이랑 이 값이랑 비교하면 3배가 된다고. 여기가 만약에 K면 여기가 3K가 된다고. 이해돼? 알겠지? 그걸 꼭 같이 생각을 해줘야 돼. 알겠어?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생각보다 많아. 됐지?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세트로 로그까지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y는 그러면 로그 2의 x를 만약에 봤을 때 얘들아 아까 지수 함수는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했잖아? 그럼 로그 함수는 그놈의 역함수 관계니까 당연히 y 방향으로 평행이동이 관련이 있을 거라고. 됐어? 그래서 얘를 y축 방향으로 한 칸 평행이동했다고 생각하면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로그 2의 2x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보세요. 얘를 플러스 한 칸 평행이동 한 게 지금 이게 나왔는데 x 대신에 누가 들어갔다? 2x가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럼 x축 방향으로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2분의 1배 확대했다. 한마디로 2배 축소가 됐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얘는 x가 2x가 된 거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2배 축소했다 이 뜻이야. 2분의 1배 확대한 거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보세요. 여기가 만약에 y는 로그 2의 x예요. 알겠지? 이걸 한 칸 들어 올렸다고. 한 칸 들어 올렸지. 이렇게 들어 올린 거야. 됐어? 그럼 얘가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1이 된 거지. 그럼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지금 플러스 한 칸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잖아? 이해되겠어? 그럼 보세요. 이때의 값을 보면 이때랑 이때랑 비교했을 때 2배 축소가 됐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서로 같다는 거야. 이 함수를 축소한 게 이거가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다시 이걸 한 칸 위로 들어올린 이 그래프가 결국에 이거를 이렇게 줄인 거랑 똑같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는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만 갖고 있는 되게 특이한 성질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 한번 다 챙겨두시면 좋아. 알겠지? 나중에 문제 풀 때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 자,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합시다.